하여튼 제가 이런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방금 얘기하실 때 이 회사 제품 좋다고 얘기했죠. 네트워크 회사 굉장히 많죠. 사실 잠깐만요. 근데 이거 스피커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제가 얘기하는 우리 박 팀장님 이 스피커가 안 나와요. 여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쪽으로 안 나오는데 좀 봐주시고요. 이분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인데요. 이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폴레옹 힐. 몇 분 이렇게 좀 저명하신 분들이 이분을 아시네요. 이분은 굉장히 저명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이제 이분이 쓴 책을 잠깐 책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그래서 전 옛날부터 뭐 부자 그러면 principles which lead to the master key with which you may open the door to the attainment of your definite major purpose in life. This principle of success is called the mastermind principle.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품이 네트워크 회사는 제품은 다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트워크가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네트워크라는 게 다 제품이 거기서 그리고 다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 좋은데 그냥 비슷비슷한 걸 가지고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뭐 유명한 A사 무슨 사 뭐 그런 회사들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경쟁하는 회사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잘 벌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하다 그래요. 유일한 이런 제품을 가지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필요하고 또 효능이 정말 탁월하고 다 필요하고 이런 아주 정말 특별한 제품을 그러니까 이제 승부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있잖아요. 탁월한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은 언젠가는 이제 마케팅이 되고 하면은 이제 이 회사가 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크게 되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포라이프라는 회사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좋은 제품에 그렇게 좋은 보상도 많이 해주니까 보상 플랜에 그렇게 좋은 마인드를 가진 회사 경영진의 마인드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다 좋은데 왜 15년이나 됐는데 성장을 그렇게 많이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책과제로 좀 알아봐야 되는 일인데 이런 회사가 왜 빠른 급성장을 못하느냐는 거 이제 알아봐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성장을 못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데가 급성장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급성장은 항상 급몰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급성장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메이가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급성장했나요? 아니에요. 천천히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성장한 회사는 절대로 안 무너져요. 천천히 성장한 회사는 분명히 그 안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요, 사실 포라이프라는 회사는 너무너무 좋은 제품 다 좋은데 성장이 느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을 굉장히 빨리 한 회사에 들어가 보자 이거지. 정상적으로 성장했나 보면 그다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회사들이 탁월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 다른 데도 있는 제품. 탁월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탁월하다고 입증된 거는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이거는 마케팅의 힘을 빌려서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한 거예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급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분의 마스터마인드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분이 전 세계에 유명한 좋다는 성공에 관한 책, 많은 성공에 관한 연구, 박사 이런 사람들이 다 이분의 책을 안 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고조 할아버지 이게 최고 조상이에요. 성공학의 창시자예요. 어떻게 보면 1900년대 1800년대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100년 이상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의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마스터마인드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마스터마인드가 뭐냐면요. 제가 이거를 어설프게 아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 책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용어가 거의 G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스터마인드라는 정의가 있는데 뭐냐면 명확한 목표의 달성을 향해 명확한 목표의 달성을 향해 이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가 완벽한 조화와 협력의 정신으로 뭉쳐진 이렇게 두 번째 단어가 두 번째 프레이즈가 이게 뭐냐면 어떤 명확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우리가 왜 목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어떤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은 이게 시작도 못해요. 명확한 목표가 뭐냐? 이게 그룹마다 정할 수 있어요. 명확한 목표를. 근데 그 달성을 위해서 완벽한 조화와 협력으로 뭉쳐진 이게 있어요. 둘 또는 그 이상의 마음의 연합.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요. 마인드의 연합이 연합. 이걸 갖다 마스터 마인드라 그랬어요. 이럴 때는 엄청난 힘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팀워크 사업이거든요. 시스템 사업이라고도 하지만 팀워크 사업인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게 어떤 목표를 향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마음이 완벽하게 조화되고 협력하는 어떤 마음 뭉쳐진 둘 또는 그 이상의 마음의 연합을 마스터마인드라 그래요. 이 사람이 100년 전에 마스터마인드를 정의한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죠. This 밑에 principle of 자막을 잘 success 보세요. is called the mastermind principle. I want you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mastermind principle because you must use it before you can take possession of the master key. An understandable definition of the mastermind is this. It consists of two or more people who work in perfect harmony for the attainment of a definite purpose. Now, here are some Bible students say that the first known application of the mastermind was that which existed between the Nazarene and his 12 disciples. Of one fact, I am absolutely 예수님 sure. 얘기하는 거예요. When you form a true 12명의 사도의 mastermind alliance 마스터마인드. with others and work with them in a spirit of 굉장히 perfect 중요한 게 그 harmony, 다음에 나와요. 제가 요걸 you 얘기. can draw freely upon the spiritual forces within you in carrying out your plans and desires. I also know that the mastermind principle can give you absolute 실패로부터 protection against failure, 완벽하게 보호할 수 provided 있다는 always 거죠. that your purpose 근데 is 실패를 in using 걱정할 this 필요가 없죠. principle is 이 beneficial 마스터마인드가 to 형성이 all 되면. whom you influence. In my 근데 요게 research, 중요해요. 요것이 모두에게 당신이 영향을 주는 모두에게 유익한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 사기꾼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떤 일을 했다. 사기꾼들이 자기 유익을 위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유익하지 않은 어떤 일을 도모했다 그러면은 이건 마스터마인드라고 볼 수 있나? 아니다는 거예요. 마스터마인드가 성공하고 실패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고 성공하는 전제는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 대목이 나와요. For Life에 여러분들 트랜스퍼 팩터, 건강, 면역 이걸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했어. 근데 나는 돈을 단시간에 벌 수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복제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거는 마스터마인드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제가 그 무슨 마이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요거를 좀 제가 그 마이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지금 몇 분까지입니까? 혹시? 시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여러분들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 알아요? 여러분들 이제 다이아몬드 되고 PD 되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 돼요. 제가 5년 전에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강의를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됐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요게 더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골드가 어떻게 됐다는 것보다 그래요? 맞습니까? 예, 5년 전으로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만큼 얻고 미워하는 만큼 잃음. 이렇게 해서 이거 공감하십니까? 예, 사랑하는 만큼 얻고 미워하는 만큼 잃는다. 이 뭐 알쏭달쏭하지만 그렇다죠. 그래서 성공의 정의를 제가 한번 내려봤어요. 제가 5년 전 쓴 겁니다. 프라이팬 내게 어떤 존재인가? 프라이팬으로 인해 시간 경제적 자유를 내가 진짜 얻었나? 홀로 네트를 이룰 내공을 갖추었나? 이런 거를 점검해 봤었어요. 성공 인자를 생각해.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를 제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때 그 당시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사람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성공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맨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사람은요. 여기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성공해본 적은 있어야 돼. 그래야 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합당한 사업이라 해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거면 이거 오래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안 하죠. 제가 성공 인자가 있는 게 우리 아버님 사진 올렸어요. 우리 아버님 잘생겼죠? 우리 아버님은 영화배우예요. 또 놀래지. 진짜 영화배우. 주연 배우로 나왔어요. 우리 잘 영화배우잖아요, 거의. 그리고 운동을 무지하게 잘하는 분이에요. 뭐 모든 면에서 팔방미인이에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어요.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걸 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라도 똑부러지게 해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사진, 결혼 사진, 여기 친구들 사진, 가족 사진, 여기에 제 친구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와 있는 친구. 안정 직장기 대우 중역 시절, 대우의 중역으로 잘 나갈 때 당시의 사진들. 벤처 창업을 했어요. 제가 기술 외의 모든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요. 기술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 외에 모든 부문에서 어려웠어요.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나는 기술은 자신 있어서 연구소장 했었어요. 그래서 기술은 항상 자신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어려워요. 기업이 생존하려면 모든 부분을 갖춰야 되니까 내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힘든 거죠. 벤처는 지원 없이는 생존 못해요. 지원을 받으려면 인간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자금 지원은 몰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나마 받아도 오래 못 가요. 많은 벤처 기업이 창업자들의 스토리를 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벤처는 도시락 싸들고 절대로 못하게 해요. 그리고 딱 점검을 해줘요. 우리 집사람인데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빨리 넘어가요. 집사람 지금 원래 안 오셨으면 제가 오래 보여드리려는데 사실 우리 집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평생에 우리 집사람 보면 사람들이 우리 박임자 사장님 보면 사람들이 젊었을 때 되게 이뻤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럼 항상 지금이 가장 이쁩니다. 이렇게 남편 잘 만나서 정말이에요. 이랬었거든요. 너무너무 편두통으로 죽도록 아팠어요. 37년 동안. 여러분들 그런 상상도 못할 거예요. 지금 병 낫고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다 좋아진 거. 허벅지 살도 빠지고 스카트 입고 다녀요. 스카트 한 번도 안 입었는데 포라이프 다이어트 하고 난 뒤에 스커트를 평생 처음으로 입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이건 굉장한 거예요. 맞죠? 포라이프 사업 준비기 50여 명을 회원가입시켰고요. 건강을 전도했어요. 아내는 바빠져가지고 포라이프는 안 했고요. 벤처 일로 지금 하지만 그때는 안 했거든요. 벤처 일로 바빠서 그래서 그 아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제가 골드가 된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해서. 그 아이디는 아내 없이도 갈 수 있어요. 벤처 일로 바빠서 프라이프 사업은 가끔 했고 프라이프 나오면 항상 마음이 푸근해. 제가 벤처를 하면서 거의 날강도 같은 사람들하고 맨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여튼 뺏어가고 가져간 건 안 주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여튼 벤처를 하게 되면 이게 웃고 계시는 분은 지금 벤처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 진짜 험한 게 벤처입니다. 그래서 프라이프만 오면 항상 마음이 푸근해. 사람들은 프라이프 오면은 이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거기 뿔난 사람들만 있고 거기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 거다 곧 그만둘 거다 그러는데 나는 프라이프만 하면 항상 마음이 푸근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 천사들의 천사들.
항상 네트워크에 그래서 차츰 네트워크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해. 너무 신기해가지고 많은 의학 자료들을 읽기 시작한 게 있대요. 포라이프를 검증하고 확증했어요. 서서히 포라이프가 터미네이터로 종결자로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5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인터내셔널이 되느냐? 여러분들 이게 참고가 될 거예요. 어려운 한 분을 돕기로 결심했어요. 어떤 사람 하나를 내가 이 사람 도와야 너무 어려워. 버스비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폭망한 사람인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버스비 내주고 해가지고 막 도와줬어요. 이 사람을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 사람 200만 원쯤 벌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PD 직전까지 갔어요. 한 8,000LP, 9,000LP까지 갔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못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8,000LP, 9,000LP 정도 됐는데 그 정도 되니까 사람이 그 다른 일이 막 생기더라고. 힘이 좀 생겼잖아요. 원래 버스비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못 하다가 8, 9,000LP 되고 돈이 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이게 들어가니까 갑자기 힘이 생겨서 딴 일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좋은 일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엉뚱하게 어떤 사람 하나가 딱 사업자가 되더니 이 사람이 PD가 되면서 내가 아이디로 가더라고. 그때 내가 느꼈어요. 아, 이거 인터내셔널이 되는 거는 쌓은 공덕만큼 가는구나. 좋은 일을 죽으라고 하다 보면 아이디를 가더라 이런 얘기요. 어떤 사람을 막 죽기 살기로 도왔다. 이러면 아이디를 가더라는 걸 제가 그때 발견했어요. 저도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 이 사람 많이 도왔거든요. 그래서 갚지 못할 사람한테 매우 베풀어라.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갚지 못할 사람에게 무조건 베풀어라. 그러면 누가 갚는다? 하늘에서 갚는다. 이게 약속이에요. 진짜요. 제가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목적 성명을 정립해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야 되겠다. 주변에 요절하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우리 아버님 어머니 다 요절했거든요. 그래서 요절하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은 절대로 요절하면 안 된다. 다운 2명이 억만장되려는 걸 내가 꼭 보고 주고 해야 되겠다. 꼭 봐야 되겠다. 2명. 다운 2명이 억만장. 이땐 아이디기 때문에 꿈이 소박해. 원래 3명이라 해야 되는데 돈 없어서 트랜스펙터를 못 먹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이때 이거 못 먹어가지고요. 그죠? 위험한 사람 많았어요. 건강 명인이 되자. 내가 건강에 대한 컨설팅에 관해서는 내가 명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 경험도 해보자. 장례식에 와서 감사에 간증하는 분이 적어도 100명이 되게 하자. 약간 이제 내 장례식에 딱 100명 정도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다가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는 되게 하자. 괜찮죠? 내가 왜 이걸 하는지 괜찮습니까? 네. 제가 이게 아이디 때 한 거예요. 아이디가 이제 요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와 닿죠 그래도. 사업의 목표 주변 50명이 꾸준히 트랜스퍼펙터를 먹게 하고 10명의 다운이 유지되고 3명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이끌고 3명 중에 3명은 모두 10명을 유지하게 하고 10명 중에 3명은 사업을 하도록 같이 이끌.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그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교과서죠. 교과서. 그죠? 그러고서 이제 골드가 되고 나가지고 제가 이제 씁니다. 골드가 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발전했어요.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골드가 될 때는 이제 우선 와이프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은 부부가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 골드까지 가요. 어린 시절의 꿈은 부모의 꿈이 내 꿈이고 인류학교 진학이었고 뭐 그 존경받는 가치 있는 사람 되기 이제 이렇게 그 어린 시절의 꿈이었는데 요건 똑같은 사진을 이렇게 올려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 개발했다는 거 가지고 잘난 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의 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MBC 9시 뉴스인데 혹시 이거 안 보신 분 계세요? 다 봤어요? 이제 지겨워해가지고 제가 예? 괜찮아요? 예, 이게 지금 의미가 1998년인데 그때 1998년에 나온 MBC 9시 뉴스예요. 12월 5일에. 지금은 2018년이니까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에
자동차 항법 장치를 개발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는 모든 차에 장착이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교통 정보를 미리 알아 가지고 안 막히는 길로 가는 차가 나온다는 거를 얘기를 떠들어댄 게 20년 전에 제가 얘기했으니까 조금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9시 뉴스.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자동차, 잠깐만 볼게요. 자동차 블랙박스 등 첨단 자동차 장치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 개막된 지능교통시스템 세계대회 소식을 이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통 정보를 가미해가지고 막힌 길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통 안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가장 유용한 서비스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하고 뭐 비슷합니까? 예? 자세히 보시면 이때 상태가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요. 지금도 좀 그런 편이 있지만 이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거를 그 8년 9년째 전 현재 LG, 대우, 뭐 삼성 뭐 전부 대기업이 다 붙어서 내비게이션 개발하는데 내가 늦게 후발로 시작했으면서 3년 만에 딱 개발을 했거든. 그러니까 다 눌러버렸어요. 그때 이제 김우중 회장이 뭐라 했냐면 야, 딴 데는 어때? 그 아들한테 다른 데는 다 이겁니다. 현대, 삼성 전부 대우가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거야. 어쨌든 제가 이걸 잘난 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20년 전에 이 내비게이션이 모든 차에 장착되고 교통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막힌 길을 피해서 간다는 얘기를 이때 한 것이 예언이 아니고 내가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빨리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죠. 날 바보 취급하죠. 지금 트랜스포 팩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그 잘 귀담아 안 돼. 야, 그렇게 좋은 거는 그러면 병원에서 다 쓰지 왜 안 쓰냐? 아무리 오만 소리를 하면서 무식한 동네 아줌마 같은 얘기를 해요. 동네 아저씨 얘기를. 그 사실은 트랜스포 팩터가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제가 예측하는 것이 그다지 틀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잘난 찰라 그러는 게 아니고 뭐 결국은 잘난 체는 맞긴 맞네. 요 얼굴이 조금 나요. 2003년 편두통 시절, 2010년 편두통으로부터 해방. 요게 지금 얼굴 제일 낫죠? 브라질 재작년에 갔을 때 허벅살도 빠지고 해가지고 스커트 입고 다니는 이제 가장 평생에 가장 이쁜 시기를 지금 요즘. 여러분들 버킷리스트에 브라질의 이구아수 폭포를 가보고 싶은 생각이죠? 이 꼭 넣어놓으세요. 버킷리스트에. 이게 이구아수 폭포예요. 여기 누구예요? 네, 이게 데뷔마마. 이가수 폭포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 데뷔마마한테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그러는데 좀 있으면 이쪽으로 폭포에다가 포인트를 맞출 건데 이게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데인데 진짜 와, 초당 몇 톤이라 그러나 어마어마한 물이 여기서 떨어지는데 무지개 쌍무지개 뜨고 물의 양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잖아요. 이과수가. 이과수에 오면은 나이아가라는 가라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이아가라는 가라 이렇게 이과수에 가보면 나이아가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이제 더 큰 건데 이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과수 폭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버킷리스트에. 저는 프라이프와의 만남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요, 나를 위해서 보통 삽니다. 그러다가 막 부닥쳐 보면요, 남하고 이제 투쟁하면서 살아요. 벤처가 보통 그래요. 그래서 딥다 깨지고다 보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절충하면서 살아요. 요까지 살다가 죽어요, 보통. 제 말 맞아요? 보통 인생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저는 여기서 점프를 해요. 여기 우리 천사, 저희 스폰서 저에게 이 프라이프를 알려주신 분은 전 천사라고 불러요. 우리 전 옥사장님. 천사의 도움으로 나를 위한 삶에서 남을 도우면서 나도 사는 삶을 살다가 남을 돕는 삶을 살도록, 즉 리더들을 키우는 삶을 살게 돼. 그래서 여기가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가 인터내셔널이에요. 남을 도우면서 나도 사는 삶.
골드가 되면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돕는 삶을 살게끔 리더들을 키우는 삶. 이게 골드예요. 멋있어요, 없죠? 멋있죠? 근데 나도 리더가 못 되는데 어떻게 남을 리더로 만드냐고요. 그렇죠? 먼저 리더가 돼야 되겠죠? 예, 리더가. 그래서 리더십 트레이닝을 PD부터는 시킵니다.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똑같은 그림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꿈과 비전이 있는 삶, 꿈과 비전을 나누는 삶,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돕는 삶,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위에 최고 리더, 도움을 주는 삶을 살다가 도움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 나한테 도움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삶,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삶,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이거는 골드 돼서 쓰는 거예요. 인터내셔널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돼야 돼, 리더가. 예? 파트너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파트너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이거. 예. 지식과 지혜 차이. 우리는 지식을 배우는 데가, 많은 사람이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데 공부하러 오시지 말고 지혜를 배우셔야 돼. 지혜는 뭐냐면 여기에 lifelong attempt to acquire it. 아이고 번역을 안 하네. 이게 아주 긴 시간 동안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계속 시도하는 삶, 시도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은 그 머릿속에 담으면 되지만 지혜는요, 일생을 살면서 계속 배워가는 게 이제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미션은 뭐라 그러냐 할 때, 많은 사람을 돕는 것과 좋은 관계를 쌓는 것, 이걸 목표로 해야 돼요. 좋은 관계 쌓기. 이게 관계 사업이잖아요. 그죠? 요 동영상 보신 분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미국 하버드대에서 5대에 걸쳐서 70년 동안 장기 프로젝트로 연구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행복과 건강과 행복과 장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뭔가를 분석을 했는데, 하버드대 출신하고 하버드대가 있는 그 동네 청년들, 빈민가에 있는 청년들하고 이 두 개의 그룹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70년 추적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가를 측정을 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 발표한 거예요, TED에서. 이 프로젝트의 결론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건강하면 행복하죠. 되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 돈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아니고, 그렇다고 명예도 아니고, 뭐냐? 결론적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변에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아, 장수. 하버드대에서 뭐 잘 나가는 사람들도요,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면은 주변 관계 망가지면요 오래 못 살고 죽더라 이거예요. 건강 지수도 굉장히 나빠. 좋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 논문의 결과죠. 제가 인생을 바꾸는 큰 전환을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참고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3년 만에 만든 거는요, 하늘의 도움이 있었지만은, 하늘의 도움이 있을 때 그거를 촉으로 딱 캐치를 한 게 핵심이에요. 제가 독일에 출장을 갔다가 어떤 독일의 독일의 어떤 회사를, IT에서 어떤 회사를 만나는데, 조그마한 회사인데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제가 딱 보고 이거 천재다 딱 느껴가지고 그 사장한테, 야 너 보니까 이거 누가 천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녁 때 내가 테스트 좀 해봐도 되겠냐 그랬더니, 난 대기업에서 임원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테스트를 쫙 밥 먹으러 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천재더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걔한테, 야 너 우리 거 좀 하나 만들어 줄래? 이래가지고 계약을 해서 2억 6천을 보내고 해서 계약을 해서 우리 거를 만들다가 얘가 버벅거려가지고 엔지니어들이 막 도망치고 이런 일이 벌어가지고 내가 사람을, 엔지니어를 보내가지고 마무리를, 야 회장한테 보고했는데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가서 마무리를 우리 엔지니어가 가서 하면서 걔네들 소스를 다 훔쳐왔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야. 하늘이 돕는 역사가. 아니 걔네들은 그거 망해가니까 그거 다 주지.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훔치고 해가지고 엔진을 갖고 와가지고 최고의 엔진을 갖고 와서 딱 심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든 내비게이션이 다른 데를 다 압도하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촉이라는 거. 다른 현대, 삼성, LG 다 와서 그 회사를 봤지만 다른 사람들 그냥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나는 딱 보고 잠깐 좀 보자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 트랜스펙터 프로라이프를 다 지나가도 여러분들은 촉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촉이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이게 촉이 이게 어떻게 발전하나. 굉장한 거예요. 나폴레옹 힐을 만난 것도 하나의 촉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영감을 받거든요. 하여튼 촉이 중요하다. 이게 이 책이 이게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관계다. 여기서 이제 관계. 75년간이구나. 남성 724명의 인생을 추적하다. 하버드대 출신들하고 이렇게 했다. 두 개의 집단을 추적을 계속 해왔는데 결론 이게 빈민가에서도 하고 하버드대 출신도 하고 동일한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했죠. 결국은 사회적 연결이 긴밀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따라서 오래 사는 걸로 나타났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고립된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아도 고립된 사람은 행복감을 덜 느낄 뿐만 아니라 일찍 죽어요.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하죠. 근데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포라이프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에 같은 목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2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과 이 완벽한 조화와 협력의 정신으로 뭉쳐졌을 때 여기서 큰 힘이 나오는데 이걸 마스터마인드라 그래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좋은 일을 해야 돼. 나쁜 일 가지고 뭉치면 안 돼. 별 소용없어요. 저는 마윈인데 하여튼 기회는 항상 사람들이 불평하는 곳에 있어요. 이런 얘기인데 제가 프로라이프 사업을 정의를 했어요. 1단계 충성 고객 단계. 먼저는 인정하게 돼요. 오늘 2시에 트랜스펙터 강의를 할 건데 그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인정을 하실 거야 아마. 좀 심하게 얘기했나? 근데 하여튼 왜냐하면 제가 객관적인 사실로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얘기를 할 거예요. 2시에. 그래서 그때는 되게 잘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좋다. 잘난 게 아니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하여튼 그 사람들이 설득 이해가게 인정하게끔 만드는 것까지 제가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정을 하게 되면 촉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촉이 없는 사람은 인정만 하고 끝나요. 바빠서. 그래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 반드시 경험. 아까 우리 정은모 경험했잖아요. 그죠? 경험이 없이는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프로라이프는 감동하게 돼 있습니다. 제 말 맞아요? 감동하게 돼 있어요. 이거 감동 안 하는 사람은요. 그 감동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 왜 감동이 없을까? 이렇게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온 사람 다 감동하거든. 그래서 감동하게 될 때 요때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감동하면 그때부터 정신없이 떠들고 다니다가 주변 사람을 다 잃어요. 요때가 가장 위험한 때요. 그때 결심을 하시고 성공대학에 오셔가지고 방법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2단계가 이제 지금은 충성 고객이 됐어요 방금. 그래서 결심해서 계속 먹어요. 근데 2단계는 이제 사업자 단계예요. 사업자 단계는 3개 크게 만들어지는데 크게 첫 번째가 리더가 되셔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리더가 된다는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리더를 발견해서 키우는 일은 진짜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작게는 집에 가족에서 아이들한테 리더가 되는 게 좋아요? 보스가 되는 게 좋아요? 근데 보스가 되기 쉬워요? 리더가 되기 쉬워요? 거의 대부분이 보스가 되셔서 아이들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진짜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고 있잖아, 그죠? 말 폭력, 무슨 어떤 사람은 때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보스. 그래서 리더십을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 되죠. 무조건 배워야 되는 게 첫째, 그저 리더 되기. 그래서 포라이플 안 하더라도 리더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리더의 특징 3개를 말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보스의 특징이 보통 보스가 하는 말이 3가지 내지 4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스는 첫 번째 지적질을 해요. 지적질. 뭐 보면은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뭐 더 많이 하니까. 지적질하죠. 지적질이라는 건 태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적을 해도 고분고분하게 잘하면 지적인데 지적질을 해요. 기분이 무지하게 상하게 만들어. 지적질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너는 안 되겠어. 공부 좀 해. 그래 그때부터 가르쳐. 그럼 1시간씩 강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30분 1시간. 그럼 상담은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죠. 지적질 하면 공부 교육시키고 세 번째 뭐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야, 너 말이야. 너 배워야 돼. 그리고 설득이 들어가. 근데 설득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설득 당한 척하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넘욕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게 이제 리더 보스가 주로 하는 게 넘욕하고 자기 자랑하고 왜? 그래야 내 말 들으니까. 그게 보스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사람 좋아해요? 싫죠?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자녀들한테, 파트너들한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말죠. 어느덧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걸 발견해. 왜? 내가 많이 아니까. 내가 너보다 경험했으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되게 되죠. 맞죠? 예,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럼 리더는 어떻게 하는 게 리더일까요? 리더의 덕목. 믿어주고. 예. 야, 이분한테 박수. 이거 상을 드려야 돼. 믿어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방금 그랬잖아요. 또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 단어가 보스들한테는요,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요. 보스들은요, 이걸 설명을 해줘도 듣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한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라 그러면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는 게 방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 믿어주고, 믿긴 뭘 믿어. 걔 믿었다가 큰일 나. 이래요. 믿어주고, 이끌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와, 진짜 박수 한번 더 칩시다. 어디 어느 라인에 김영란 역시. 그래서 진짜 이거 여러분들 잘 배워야 돼. 이거가 리더가 된다는 거는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영어로 다 있어요. 이게 리더십 교육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보스에서 리더로 바뀌는 순간 자녀 애들한테 존경받고 그 옆에 주위 친구들한테 야, 너 회장해라 이런 소리 들어요. 정말 제가 그래서 회장 3년째 하고 있잖아요. 골드댄스부터 회장이 돼서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리더 찾기, 이제부터 리더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리더 키우기. 과정. 복제할 만한 인격을 내가 갖춰야 돼. 내가 인격이요. 상대방이 파트너들이 당신처럼 하려면 내가 안 해. 이렇게 되면은 끝난 거예요. 복제할 만한 인격을 갖춰야 돼요. 그쵸? 그 결과 내가 인격을 갖추면 이 사람들이 복제를 하고 쉽게 되겠죠. 그러면 복제가 지속되겠죠. 밑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제 말에 공감이 갑니까? 제가 이 책을 강의를 번역을 해서 하다가 리더십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리더십. 50 ways to get yourself and others inspired, motivated. 동기부여되게 하는 50가지 길. 이걸 번역을 하다가 이걸 강의를 하라 그러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제가 이게 뚜껑이 열린 거. 그 중에 하나가 영어라 가지고 편하죠. 25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리더는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즉시 바로잡고 전진해야 돼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파트너들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는 스폰서에게 더 큰 존경심을 갖습니다. 의외로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세요.
스폰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한 거를 즉시 인정하고 정말 미안해, 쏘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파트너들이 훨씬 존경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 제가 대우에 들어가니까 엔지니어들이 모여가지고 엔지니어 선배들한테 뭘 배우는지 알아요? 엔지니어 선배들이더라고. 그 직장도 현장 사람들한테 엔지니어는 절대로 잘못했다는 소리 하면 안 돼.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는 소리 하는 순간 끝난대. 절대로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배웠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이게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보스의 삶이고 보스는 1980년대 말까지 먹혔어요. 90년대 넘어가면서 노사분규 생기면서 보스는 다 작살났어요. 보스 다 쫓겨났어요. 리더만 살아남는 게 그때부터는. 지금 갑질하는 보스들 많이 잘리잖아요.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리더가 돼야 돼요. 맞아요? 존경심은 건설적인 관계 쌓기의 열쇠입니다. 리더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예. 사학삼등 사례, 포라이프 사업 비전 제시, IDA 전문 코치 이런 게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그 비전을 갖게 하는 거. 어떤 그룹이 공통적인 어떤 비전을 갖게 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이렇게 뛸 때 굉장한 파워가 나온다. 같은 비전, 같은 목표. 아까 마스터마인드하고 비슷한데 제가 그 내비게이션 개발할 때 40명을 엔지니어들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이제 그 제품 개발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명했어요. 일하는 게. 목표가 분명하니까 진짜 죽기 살기로 일을 하더라고. 밤 12시, 11시 퇴근하면 죄송합니다. 일찍 갑니다. 이랬어요. 11시가. 11시 퇴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매일 12시. 그리고 아침 7시에 또 출근해가지고 또 일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일했어요. 너무너무 즐겁게 일했어요. 1년, 12달, 3년 동안. 그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게 이제 리더십인 것 같아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짧게 비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번에 푸켓 가잖아요. 다음에 어디 가요? 북해도 가잖아요. 북해도 다음에 가시려면은 어떻게 하면 가게 되냐면 5월부터 12월까지인가 그렇죠? 5월부터 12월까지 여기 직급 중에 프레지던셜 다이아몬드,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인터내셔널인데 인터내셔널 가기 전에 징검다리가 프레지던셜 다이아몬드. 이거는 사실 아무나 하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해서 이걸 PD를 3번만 딱 하게 되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시가 250만 원 정도 되는 여행 티켓 2장이 나오죠. 그렇죠? 지금 푸켓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푸켓 가시는 분. 오이상민 사장님, 진인선 두 분이에요? 네. 3분? 2분? 손을 안 드신 분도 계세요. 근데 좀 미안해가지고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여기 푸켓의 앙사나에 가는데 엄청나게 좋은 데를 지금 포라이프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가면은 항상 기대 이상이다 이하다. 기대 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기만 없다고 또 얼마 안 되셨지만은 갈 때마다 기대보다 훨씬 높아요. 기대보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거 하면 가고 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지금 다음 북해도 가시는 거 요거를 단기 목표를 여러분들 그룹에 공통적인 목표로 딱 해가지고 딱 추진을 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 회사의 놀라운 이 보상 플랜 중에 하나인 해외여행을 전 세계에서 사실 제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꼭 그런 소리 들어요. 가이드들이 네트워크 회사는 이런 데 오는 적이 한 번도 없죠. 30년 가이드 생활에 네트워크 회사가 여기 오는 거 처음 봤대. 포라이프는 네트워크 회사들이 가는 데를 안 가고요. 상상도 못하는 데를 간다니까. 왜 그럴까요? 이 회사가 네트워크 회사지만 네트워크 회사가 아닌 것 같은 회사예요. 사람들이 오면 여기 네트워크 회사 맞아? 이럴 정도로 아닌 모습이 많아요. 해외 나가도 마찬가지. 인터내셔널 2번,
기존 인터넷이 5만, 10만, 15만, 20만 될 때마다 그냥 징검다리로 계속 해외여행을 1년에 2번씩 그냥 막 다니도록 돼 있어요. 회사 돈으로, 공짜로. 괜찮죠? 포랩 사업의 비결. 요걸 제가 이걸 이 골드가 돼가지고 이제 쓴 거요. 이게 지금 이제 요약을 해야 되는데, 면역 해독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인쇄 수입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인쇄 수입을 원하는 분을 집중하여 도우십시오. 나를 복제하는 사람 셋이 되고 각각 3명씩 복제하는 그날까지 도우시면 심플하게 1년에 2번씩 사랑하는 가족들과 해외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삶을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멋집니까? 예, 그 멋지는 예, 그대로 하세요. 제가 요걸 그렸어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서 이게 제가 아까 아메이를 얘기를 했는데, 아메이 같은 회사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무지하게 오래 걸려. 수입이 얼마 안 돼. 아무리 해도 잘 안 돼. 근데 어쨌든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이걸 귀하게 여겨라라고 가르쳐요. 아메이에서. 근데 그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프라이팬이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감사히 여기시는데 어느 날 하늘이 도와서, 아까 그랬잖아요. 덕이 하늘에 닿으면은 하늘에 비치게 되면 여기서 사람 하나가 붙어서 있잖아요. 나도 그거 하고 싶어 그러고 붙어요. 리더가 하나 붙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복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 번은 붙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죠? 한 번은. 그렇잖아요? 버티다 보면. 그럼 그때부터 그래프가 달라져. 올라가는 거 이게. 매달 20일 날 들어오는 인쇄 수입의 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2명 되면. 요렇게 가다가 또 하나, 이건 이제 정말 하늘이 돕는 거죠. 이게 하늘의 뜻, 드림. 이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근데 요렇게 가고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사람들을 돕고 하시다 보면 이런 분이 하나가 떡 하고 붙어요. 예. 대표적인 사람이 강홍여 사장님이 쭉 가다가 강홍여 사장이 요렇게 그냥 완전히 가다가 갑자기 한 명이 탁 붙으면서 그냥 점프가 됐잖아요. 그다음 또 한 명 붙으니까 그냥 천장을 뚫어버렸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사나 예. 매일 운동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매일 하는 일이 나다. 그 일은 곧 공부다. 뭐 이렇게 좋은 말들 많아요. 지식까지 아까 얘기를 했고,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요. 아까 얘기를 뭐 여러 번 했지만, 인생의 진정한 부는요, 그걸 나누어 받는 사람들의 이익의 정도에 따라 정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이것이 사실은 내가 100% 증명할 수 있다. 나는 나누어줘서 부자가 됐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해주면요, 그 대가로 무엇이든 어떤 식으로든 남에게 나누어 준 것보다 10배나 더 많이 거두어지게 된다. 여러분도 포라이프에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의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진 건강을 살리게 될 거예요. 이랬을 때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게 이게 하늘의 법칙이라는 거. 이게 100% 증명한다. 이 사람은 20년간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직접 인터뷰하면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책을 쓴 게 이 책이에요. 20년 미국 대통령, 회장, 펠리 포드, 뭐 무슨 에디슨 이런 사람들 다 만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를 분석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책을 쓴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책은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사실은 이제 기본 성공대학에서는 이 책을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독특하게 좀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이 책을 꼭 읽으세요. 이 형편이 읽는 게 좋다. 놀이 얘기가 갑자기 썼어요. 이 회사는요, 굉장히 내가 이유가 뭔지를 몰랐는데 이 회사의 사회를 보시는 분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이 회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쾌한 것 같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다른 데하고 좀 다르다. 좀 이렇게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로 좋아한다, 이거 진짜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그게 뭘까라고 제가 분석을 하다가 그게 이제
건강에서 내가 답을 찾았어요. 사람들 있잖아요. 애들도 있죠. 갓난 애기들, 우리 갓난 애기 전부 트랜스퍼 팩다 먹기 때문에 울지를 않아요. 애들이 안 울어요. 갓난 애기들이. 알아요? 우리 손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손주들이 거의 안 울고 맨날 빵긋빵긋 웃는데 왜 그러냐? 팩터를 먹어서 건강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 현실이. 이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요, 그렇게 뭐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그냥 맨날 이렇게 즐거워, 많이 웃어. 돈 좀 덜 벌면 어때? 그죠? 우선 일단 건강하고 볼 일 아니야. 건강하면 언젠가는 벌어. 그래 안 그래요? 예, 돈 못 번다는 얘기가 아니고 꾸준하게. 요러 봐요. 이 사람들 즐거워 배요? 예, 즐거워 배죠. 예. 유인경의 OS.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자세로 사업을 해야 되느냐를 할 때 이게 리더십의 강의 15분짜리 세바시에 나온 건데 유튜브에서 유인경의 유인경하고 치시면 유인경 강사를 치시면 요게 나와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OS라는 게 Sorry, Simple, Surprise, Sweet. 이게 뭐냐면 리더의 자세의 5가지 요건을 유인경이라는 경향신문 28년 했던 기자가 이 강의를 하는데 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리더십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저걸 본 거예요. 유튜브에 널려 있고 저런 것들이. 근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좀 좋은 걸 찾아가지고 제가 이걸 봤는데 보고 참 느낀 게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가 쏘리라는 게 쏘리. 그래서 아까 나왔죠? 리더는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말 미안하다. 야, 정말 내가 네 눈물을 흘리겠다. 정말 미안하다. 난 생각도 못했다.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걸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용서해 주기 바란다. 쏘리. 이게 리더의 자세예요. 쏘리. 무지하게 중요해요. 쏘리 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샘플. 복잡하게 30분씩 얘기하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하고 15초 30초 만에 끝내야 돼. 탁탁탁 시작. 그래서 머리에 남기고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연구하고 공부할 기회와 시간을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콘택에 성공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서프라이즈.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까 박정미 사장이 보니까 뻑하면 그냥 막 서프라이즈를 하시더라고. 너무 멋있어, 너무 이뻐요. 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열리죠. 서프라이즈 무적이에요. 한국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서프라이즈. 내 헤어스타일 어때? 그러면 헤어스타일 머리 어때? 뭐가 어때? 헤어스타일이 안 바뀌었죠? 안 바뀌어서 바뀐 거 안 보여? 그러면 그래? 아이고 그렇구나. 근데 좀 이상하네. 이게 완전히 빵점 많아요. 그죠? 경상도 사람 특히 스위트. 그 사람 얘기만 하면 달콤해. 괴롭고 힘들면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멘토고 스폰서예요. 생각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전화 걸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유재석이나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 되라. 이게 강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스마일. 항상 웃는 얼굴. 예? 몰래 사진 찍어가지고 웃는 얼굴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몰카 찍어보면 웃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몰카를 찍어도 웃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마일. 일리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쉬어가지고요. 20분에 화장실 갔다 와서 20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20분에 앉아주세요. 저 20분이 아니구나. 15분. 15분에